손목을 잡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어들 정숙은 그런 정말 예쁘다고 보고 싶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은 누구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었어요.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 바로 제 사위 민준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59세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어요. 혼자 살다가 작년에 딸 수진이가 결혼을 했죠. 사위 민준이는 32살로 수진이보다 3살 어려요. 처음엔 좀 걱정했지만 민준이가 워낙 의젓하고 딸을 잘 챙겨줘서 안심했습니다. 결혼 후에 수진이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다면서요. 민준이도 모시고 싶다며 찬성했죠. 그렇게 저는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3층짜리 주택이었어요. 1층에 제 방이 있고 2층에 딸 부부 방이 있었죠.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이준이는 정말 좋은 사위였어요. 집마다 인사도 잘하고 무거운 것도 척척 들어주고 이러니 벌이 부디어 먼저 나서곤 했어요. 이러니 여는도지 이러니 군바더짐에다 신혼부부답게 늘 다정했죠. 전혀 이 순간 저는 어둠 속에서 민준이의 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오후로 돌아가 볼까요? 수진이가 전화를 했었어요. 친구 결혼식이 부산에서 있어서 오늘 내려가서 내일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친구 축하 잘 해주라고 했죠. 민준이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밤엔 민준이와 저 단둘만 집에 있게 되는 거였어요. 괜찮아. 민준이는 늦게 들어올 거야. 저는 그렇게 안심하고 저녁을 간단히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9시쯤 되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수진이 방 침대 시트 빨았는데 아직 안 깔았네. 수진이가 아침에 빨아냈는데 깔 시간이 없었나 봐요. 딸 부부가 돌아올 텐데 침대가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빨아둔 시트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 부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가 시트 없이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있었죠. 시트를 깔기 시작했어요. 침대가 킹사이즈라 혼자 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드네, 이거. 한쪽 모서리를 끼우고 반대쪽으로 가서 또 끼우고 땀이 났어요. 드디어 다 깔았습니다. 이불도 정리하고 베개도 제자리에 놓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수면제가 벌써 효과가 나타나나 봐요. 보통은 30분 정도 지나야 졸린데 오늘은 유난히 빨리 왔어요. 잠깐만 앉았다 가야겠다 싶었어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5분만, 정말 5분만 쉬었다가 내려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누웠는지, 언제 잠들었는지 수면제의 효과가 강했나 봐요. 정신을 잃듯 깊이 잠들어 버렸거든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러니 가만히 있었대요. 느껴졌어요. 이러니 가만히 있은 기적이 느껴졌어요. 이러니 가만히 있은 기적이 능고난 그댐 둘이 능고난 그리 능고난 그리 능고난 그리 능고난 그리 그리고 침대가 움푹 꺼지는 느낌. 누군가 침대에 올라온 거예요. 깨야 해. 지금 일어나야 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면제 때문인지 의식은 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비된 것처럼요. 그때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그리고 속삭임. 오늘 정말 예쁘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준이었어요. 사위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민준이가 저를 수진이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둠 속이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침대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말해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면제 때문에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수면 났어요. 민준이는 그걸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손길이 더 대담해졌어요. 당신 향기가 좋다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준이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마셨나 봐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민준이의 손이 제 몸을 따라 움직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깨야 해. 말해야 해. 하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껴졌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제 엉덩이에 닿는 게 어머나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목덜미에 입맞춤했어요.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속삭이는 목소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5년이나 됐거든요.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준이의 손길은 뜨거웠어요. 젊은 남자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죄책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제 반응을 느낀 것 같았어요. 당신도 원하는구나. 그렇게 속삭이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 돼. 겨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민준이는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들었는데 아내의 수줍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침입이 시작됐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으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베개를 꽉 쥘 뿐이었죠. 민준이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죄책감에, 혼란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쾌감에.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가 오늘 뭔가 다르다고, 더 꽉 조인다고 속삭였어요. 잠깐 동작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알아챘나? 하지만 민준이는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좋다고, 정말 좋다고 말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혼 같기도 했고, 순간 같기도 했어요. 마침내 민준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아, 수진아. 낮은 신음과 함께 그는 제 위에 쓰러졌어요.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준이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제 몸을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술과 관계로 지쳤나 봐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조금 약해진 건가 봐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어요.
제 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야?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씻어도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나야? 59살 할머니가 사위와 그런 짓을 무릎이 꺾였어요. 욕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줄기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딸,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딸의 남편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한참을 욕조에서 울었어요.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두산이 무기장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민준이를 어떻게 마주봐야 하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내고 밥을 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곧 내려올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잤니?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꿈을 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꿈. 네. 수진이랑 뭐랄까 아주 생생한 꿈이었는데 깨보니까 수진이는 없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상실감도 들었어요. 수진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녁 8시쯤 도착한대요. 그러면서 아침이 맛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민준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의 온기가 생생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좀 못 잤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회사 이야기, 수진이 이야기,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꿈이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죠. 그럼 저 출근할게요. 어머님 오늘 좀 쉬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가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는 모르고 있어. 그게 다행인 건지 더 괴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젯밤이 생각났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 민준이의 손길, 민준이의 체온.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 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내 딸,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났어요. 젊은 여자의 냄새였죠. 그래, 잘 다녀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 결혼식도 좋았고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오빠는 곧 올 거래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수진이가 짐을 풀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어떡하지? 딸을 어떻게 봐야 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착하고 다정한 딸이었죠. 제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딸. 그런 딸의 남편과 제가 1시간 후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달콤한 목소리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가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저녁 먹으러 나갈게요. 엄마는 드셨냐고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나는 먹었어. 너희들 다녀와. 내간 다녀올게요. 제게 이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야.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최대한 민준이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숙은 끈끈더니 덜머지우거려 민준이가 출근한 후에 방에서 나왔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통이 있다는 핑계로요.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편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보시라고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매일 전 천진원이 듀근이 심한 자고 있어 벌만 참잖아요. 김팔스문이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모이면 저는 민준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은 민준이, 두 사람은 여전히 달콤했어요. 오빠 이거 먹어봐. 수진이가 민준이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고마워 자기야. 민준이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한 부부의 모습, 저는 그걸 보며 숨이 막혔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질투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인데. 하지만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애교를 부릴 때마다, 민준이가 수진이를 안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잡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감정이 뭘까? 왜 딸을 보면 이렇게 괴로운 걸까? 이럴 자격도 없으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 생각이 났거든요. 밤마다 2층에서 들리는 소리, 침대 피걱거리는 소리, 낮은 신음소리,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안고 있구나. 그 생각에 저는 베개를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딸을 질투하다니, 사이를 탐하다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친정엄마 생신이라며 외출했습니다. 엄마 저 친정 갔다 올게요. 엄마 생신이래요. 그래 다녀와. 안부 전해드리고. 네, 오빠는 회식 있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온대요. 수진이가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민준이는 언제 들어올까? 10시가 넘었어요. 11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오네. 저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민준아, 왔니?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씻고 자야지. 네, 근데 어지러워요. 민준이가 소파에 쓰러졌어요.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이러면 안 되지.
방으로 가야지. 네. 민준이를 일으켰어요. 부축해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의 무게가 제게 실렸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민준이 특유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 냄새, 그날 밤에도 맡았던 냄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겨우 2층에 올라갔어요. 민준이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자, 이제, 자,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때 민준이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놓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꿈이 아니었죠? 민준이 눈이 또렷했어요. 술에 취했지만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었죠. 수진이가 아니라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알았어요. 며칠 전에 수진이가 그날 부산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대요.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대요. 꿈이라고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자꾸 생각난다고 그날 밤이 민준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래요. 자기가 어머님을 그렇게 했다고. 아니야, 내가 잠든 게 잘못이야. 그 방에서 자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후회 안 해요. 뭐, 어머님을 여자로 느꼈대요. 그날 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대요. 민준이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알고 있대요.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해지세요. 어머님도 저를 안 돼, 민준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미인준이가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인준아, 제발, 어머님 오늘만요. 오늘 하루만 솔직해져요. 미인준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미인준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미인준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지금 이 긴장감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입맞춤이 깊어졌어요. 미인준이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한 키스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미인준이가 저를 침대로 밀었어요. 등이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닿았습니다. 미인준이가 제 위에 올라탔어요. 어머님, 미인준아, 우리는 서로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이 아니었어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보며 미인준이가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 예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래요. 미인준이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젊지 않은 피부, 처진 가슴, 이런 몸인데 완벽하대요. 미인준이가 제 몸에 입맞춤했어요. 목, 어깨, 가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미인준이가 옷을 벗었습니다. 단단한 몸이 드러났어요. 젊은 남자의 몸, 그리고 그때도 느꼈던 그것이 보였습니다. 크고 단단한 것. 어머, 저는 눈을 돌렸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어머님 거래요. 오늘은 민준이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침입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컸거든요. 아프냐고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민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님, 응.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눈을 뜨고 서로를 보면서 민준이 눈에는 욕망이 있었어요. 저를 향한 진짜 욕망. 그게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아, 민준아. 어머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금기를 넘는 쾌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준이 움직임이 거칠어졌어요. 어머님, 이제, 응, 괜찮아. 민준이가 깊숙이 박힌 채 멈췄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누웠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한테 이런 짐이 아니래요. 자기 마음이래요. 민준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대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한대요. 수진이는 나는 알아요. 자기가 나쁜 놈이래요. 하지만 어머님을 포기할 수 없대요. 민준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오래 갈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진짜래요. 민준이가 다시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 그렇게 새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눈을 떴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응, 안녕. 저도 웃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어나야죠. 수진이가 곧 올 거래요. 민준이가 옷을 입었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님, 이따 봬요. 민준이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금기를 넘었지만 처음으로 솔직해진 기분이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수진이가 외출할 때, 틈이 날 때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만들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는 만날 때마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응? 뭐가? 피부도 좋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대요.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건강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빠도 요즘 이상하대요. 민준이가? 네,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밤에도 수진이가 말을 흐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에도 예전만큼 안 한대요. 피곤하다고 하고 수진이 목소리가 슬펐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를 소홀히 하고 있구나. 수진아, 어머니 혹시 오빠가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자꾸 먼 산만 바라본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고민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저 때문이었으니까. 남편한테 물어봤니?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회사 일 때문이래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다들 잠든 후에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눈치채고 있어. 알아요. 조심해야죠. 조심의 문제가 아니야. 수진이가 상처받고 있어. 어머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수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순 없어. 하지만, 민준아, 넌 수진이 남편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래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잘못된 욕망일 뿐이야. 아니래요. 자기는 진심이래요. 민준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반절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를 생각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애를 알아요. 다 알고 있대요. 안지만 어머님을 포기할 수 없대요. 포기해야 해. 우리 둘 다. 저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를 피했어요. 예전처럼 일찍 방으로 들어가고 늦게 나왔습니다. 민준이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8주래요. 병원에서 확인했대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제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축하해, 수진아.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기쁘지 않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기뻐. 정말 기뻐. 민준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펐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응, 끝이야. 어머님, 사랑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잘해줘. 좋은 아빠가 돼. 미안해, 민준아. 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단도르며.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어머님, 너도. 민준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수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9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수진이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이쁘다. 아기를 보니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이제 아빠가 됐고 수진이는 엄마가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됐어요. 웃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가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딸 예쁘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다시 사랑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놓아줘서 고맙다는 거였죠. 행복해라.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분가를 결정했습니다. 나이가 크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면서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손주 얼굴 자주 보여줘.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어요. 사랑했습니다. 어머님 귓속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민준이는 떠났어요. 지금은 가끔 손주를 보러 갑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행복해 보여요. 아기를 중심으로 다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합니다. 가끔 민준이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미소를 짓죠.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하지만 이제 그건 추억일 뿐입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그런 기억.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민준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로서 때때로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민준이의 손길, 민준이의 목소리, 민준이의 온기. 전혀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지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던 사랑. 여러분도 아시겠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와요. 아기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우리 손주 보러.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정생이 받아들였어요. 잘못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민준이와의 그 시간도 제 인생의 일부였고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사랑도 사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